근데 지금 시점에서 두 파로 나뉜 거죠. 그런데 코인은 수학으로 신용을 해결한 거거든요. 애플이 고기를 먹을 때 우리는 탕을 마신다라는 거예요. 머스크가 이 암호화폐 세상에서 일으키는 이 영향력이 엄청 큽니다. 자, 이번엔 그 메타버스, 그다음에 NFT 관련된 이야기 좀 나눠볼게요. 네. 사실 이거 지난번 방송에서도 이제 좀 나눴던 이야기인데, 네. 그때는 이제 한참 한국에서도 막 열풍이 불 때였고, 네. 투자. 그때 살아남을 기업은 몇 개 안 될 것이다 얘기하셨던 게 저도 기억이 나는데, 네. 지금 그 열풍이, 테마 열풍이 좀 수그러들면서 그 관련주들의 주가가 전부 반토막 이하로 떨어졌단 맞습니다. 말이죠. 네. 메타버스나 NFT, 그냥 흘러 지나가는 일회성 어떤 테마였을까? 아니면 아직도 그 세상을 바꿀 어떤 트렌드로서의 파워가 있는 것일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의 두 번째 질문. 제가 질문 엄청 자제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질문.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네, 두 번째 맞습니다. 세상을 바꿀 것 같긴 합니다. 네. 확신해요? 빅 트렌드가 될 것 확신해요? 같습니다. 네? 확신해요? 네, 확신합니다. 확신하는데 제가 여기서 강연을 그렇게 하자고 하는데 왜 안 하세요, 지금도? 뭐 바쁘다며. 농담이고요. 네. 자, 아주 중요한 질문을 했어요. 이 시점에 사람들이 갈리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심리라는 게 이게 주종 심리가 있는데요. 주가도 주식시장도 그렇고요. 모든 시장이 다 그렇습니다. 잘 갈 때는 사람들이 동참하기 쉬워요. 그래서 그게 사실은 우리가 연구를 해보면 그 잘 갈 때 다 올라탄다라는 거죠. 근데 떨어질 때는 사람들이 또 다 판다는 거예요. 그게 정상 심리거든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 두 파로 나뉜 거죠.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떨어지고 있으니까 봐라. 내가 말했잖아. 그거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그렇지. 거죠. 그게 내가 야 메타버스 밥 먹여주냐? 메타버스가 네가 뭐 그렇잖아. 밥 먹여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게 무슨 말이 되냐? 뭐 그렇지. 이랬던 사람들 봐라. 내 말대로 가잖아. 돈도 못 버는데 무슨 뭐 허망한 거다. 이렇게 이 사람들 봐라. 내 확실히 더 선 거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던 사람들도 이게 뭐지? 왜냐면 현실적으로 내가 손해 보니까 네, 이거- 자신이 사라지지. 이거 여기서 지금 헷갈리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여기서 말씀드릴 때 제가 99.99가 사라진다. 그때 그 말씀 드렸잖아요. 기억나요? 그래서 그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는 거예요. 아, 과정을? 네, 무슨 말이냐면 이게 경제라는 거는 있잖아요. 경제. 제가 누군가 늘 내 발음에 대해서 경제한대요, 제가. 경상도 사투리, 경제. 경제, 지금 정확하죠? 예, 경제. 경제라는 거 있잖아요. 제가 여기까지만 풀게요. 깊이 안 풀게요. 경제에서 제일 중요한 게 결제 통화잖아요. 한국에서는 그게 뭐죠? 원화잖아요. 원화. 국제적으로는 달러잖아요. 달러. 이게 화폐입니다. 화폐. 자, 우리가 투자 상품으로서 보는 게 주식이잖아요. 네. 화폐, 주식, 코인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NFT 코인이든 그냥 암호화폐 코인이든 비트코인 뭐 코인이든 자, 요 세 개 차이만 말씀드리면 조금 정리가 될 건데요. 종이화폐 있잖아요. 종이화폐는 가치가 있는 겁니까? 우리가 가치가 있다고 믿어주는 거죠. 종이화폐는 법정 종이화폐를 말씀드리면 법정 종이화폐 5만 원권이다, 10만 원권이다는 누가 그 가치를 줬냐면 실제 종이예요. 이 종이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다 5만 원 딱 쓰고 법에서 5만 원이다 이러는 거예요. 나라에서. 그런데 그게 종이인데 그냥 5만 원 숫자를 적었을 뿐인데 그게 받쳐주는 게 뭐예요? 밑에 뭐가 받쳐줘요? 뭐가 받쳐줘요? 아니요. 그러면 그 종이를 5만 건으로 믿는 당신이 왜 코인을 안 믿냐 이거죠. 아니 너무 그 재밌어가지고 그걸 믿는 당신이 왜 코인을 안 믿냐고 그러니까 아니 제가 갑자기 확 열이 받은 사람 같아가지고. 아니 제가 원리를 지금도 설명드리는 거예요. 네. 사람들이 비판하는 게 뭐냐면 그 허망한 코인을 왜 믿냐. 그 이제 대신 그거는 법정화폐라고 해서 정부가 내 말씀 계속 들으세요. 네.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빼면 이 뒤에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거 종이로 지폐 지금 혹시 없어요? 그거 보여주면 더 지갑이 정확할 텐데 없는데? 안 갖고 오셔서 자,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5만 원이라 합시다. 5만 원 썼어요.
자, 5만 원 그냥 종이로 5만 원 썼어요. 이거 믿는데 이건 종이로 된 거예요. 실물이잖아요. 코인은 뭐죠? 전자로 돼 있는 거죠. 딱 그 차이입니다. 하나는 전자, 하나 뭐죠? 실물. 그렇다고 해서 뒤에 뭔가 뭐 받쳐주는 게 뭐가 있어요? 없습니다. 자, 첫 번째. 그런데 주식, 또 이어서 봐. 주식은 뭐예요? 주식. 만약에 삼성전자가 8만 원이다. 그건 누가 받쳐줘요? 8만. 주식. 원래 옛날엔 주식이 지금 다 전자 주식이 돼서 그렇지, 이 한국이 몇 년 안 됐어요. 전자주. 옛날엔 실물이 삼성전자. 현물증권으로. 현물증권이 있었어요. 그 액면가도 있고요. 똑같아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8만 원이다. 받쳐주는 게 뭡니까? 그 기업의 자산과 실적? 오케이. 자, 삼성전자가 주식이 8만 원인 거는 삼성전자 미래 현금 흐름을 말하는 거예요. 미래의 현금 흐름을 오늘의 가치로 환산하는 게 8만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실제는 뒤에 뭐가 있죠? 이 기업의 생산 활동이 있고 그게 생산 활동에서 오는 이윤 창조 활동이 받쳐주는 거죠. 그래서 주식을 믿는 건 너무 당연한 거죠. 이거는 설득이 되죠. 그러면 남은 거는 주식하고 화폐인데요. 화폐는 이제 5만 원권이 뭐가 받죠? 달러로 합시다. 달러로. 달러가 100달러짜리다. 이 100달러 가치는 실제는 달러가 요즘에 CPI가 물가지수가 2월 데이터라면 7.9%거든요. 무슨 말이죠? 달러가 100달러짜리가 계속 가치가 7.9%씩 떨어진단 말입니다. 연. 종이 달러 지폐가 100달러로 여기 찍혀져 있는데 100달러인데 실제는 CPI가 7.9%이기 때문에 내년마다 가치가 그게 100달러가 아니고 7.9%씩 떨어지니까 내년에는 그게 93.1이 되는 거예요. 여기 100달러의 실제는 실물 가치는 뭐죠? 구매력은 93.1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7.9%라고 했을 때 또 그렇게. 그러니까 이런 달러인데 근데 사람들이 왜 달러를 안전자산으로 생각하고 다 달러를 가지려고 하죠? 그래서 법정화폐의 뒤에 배경은 이게 SF백은 누가 해주냐면 그 국가의 GDP입니다. GDP. 그렇지. 우리가 미국을 믿으니까 달러가. 경제 실력이거든요. 두 번째, 미국의 군사 실력이에요. 군사 실력. 그리고 미국의 소비력, 미국의 전 세계에서의 영향력, 미국의 뭐죠? 신용, 국제 신용입니다. 그게 이제 그 100달러를 지탱하는 거예요. 코인은 그런 게 있을까요? 없어요. 코인은 주체가, 비트코인은 누가 발행했죠? 없잖아요. 이더리움, 비탈릭이 만들었지만 실제 돌아가는 건 탈중앙화이기 때문에 중심이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국제 신용이 누가 주체가 해준, 미국처럼 주체가 해준 게 아니에요. 그러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의 신용은 누가 해준 거죠? 질문, 세 번째 질문. 누가 해줬어요?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이런 탈중앙화 가상화폐 신용은 누가 해준 거예요? 그것을 산 사람들, 보유한 투자자들이 서로 인정하면서 믿어주는 거 아니에요? 0점. 0점? 1점도 안 돼? 0점이라 하기는 힘든데 아주 좋게 답은 아주 잘하셨어요. 그게 플랫폼 이용자 수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게 플랫폼 생태계 규모를 말하는데 그 자체가 가치가 있어요. 근데 그거 이전에 제가 질문한 거는 이런 코인들의 신용은 누가 한 거냐? 수학적으로 한 거예요. 암호화 기술인데 수학으로 0과 1로 되는 수학 기술이에요. 그래서 수학으로 신용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그게 코인의 개념이에요. 신용은 그러니까 보통은 중앙기관이 신용을 해결해 주잖아요. 한국이 원하는 중앙은행이 신용을 준 거거든요. 그런데 코인은 수학으로 신용을 해결한 거거든요. 그게 비트코인이 로직이고 이더리움 로직이고 그러니까 수학으로 신용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거래하는 모든 것이 그 분산되면서 모든 네. 소비자 그 보유한 자들에게 다 사용한 사람들에게 남겨주는 그리고 네. 해킹이 되지 않는 누군가가 증명하지 않지만 그게 분산원자 기술, 암호 기술 이런 것들이 다 수학의 메커니즘이거든요. 그걸로 신용을 만들어준 거죠. 이러한 것들로 여기는 믿을 수 있어. 블록체인이라는 그렇죠. 기술로. 이거 누군가 통제를 안 하니까요. 그리고 발행 개수가 제한돼 있잖아요. 중앙은행처럼 마음대로 돈을 찍어내지 않으니까 이게 사실 사람들이 코인에 열광하고 특히 비트코인에 열광한 거죠. 그런데요, NFT란 개념은 뭐냐면 코인하고 다른 것이 NFT는 지금 가장 시장에서 많이 발행된 NFT는
발음을 정확하게. NFT는 이더리움 기반으로 가장 많이 발행이 됐어요. 그러면 이게 미술품이에요. 미술품 이더리움 기반으로 NFT 토큰이 대체부간 토큰이 발행이 돼서 오픈시에서 거래가 됐어요. 자, 그때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지만 미술품은 실제 미술품은 따로 있고 여기 디지털로 사진 찍든지 뭔지 그게 NFT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막 거래가 돼서 지난번에 비플이 5,000일이 790억에 팔렸잖아요. 자, 걔네 그 790억 가치는 누가 에셋액을 해주죠? 그게 그 비플이 5,000일 동안 그린 그림이 NFT로 됐는데 그게 왜 700억 이상 되는 가치죠? 그 가치를 누가 지탱해 주죠? 누가 지탱해 줘요? 누가 지탱해 줘요? 안 교수님이. 지탱이 없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그게 790억 계속 가려면 누군가가 800억에 사줘야 되는데 누군가가 810억에 사줘야 되는데 근데 그 그림이 가치를 많은 사람들이 가치 있다 이런 사람 많아지면 그게 가능해지는데 그렇지. 산 다음에 보니까 그냥 이렇다 이러면 가치가 없는 거죠. 근데 이런 건 달라요. 그 NBA 미국의 농구 그 스타들이 NBA 톱샷이라고 해서 유명한 NFT가 엄청나게 팔렸잖아요. 그 미국의 농구 스타들이 그 탑샷을 날릴 때 그 사진을 딱 찍어서 NFT 한 거는 가치가 몇십억 해도 의미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게 똑같아요. 어떤 축구 스타가 사인을 딱 해가지고 팔았는데 1억 팔린 거하고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톱 스타들이 NFT는 가치가 몇십억이 되는 이유가 그게 NFT지만 실제는 그 가치가 어디서 유지되죠? 그 스타가 만들어준 거예요. 실물이 있다. 실물이 그 스타가 만들어준 거예요. 근데 그 스타가 마약을 했어. 그래서 완전히 레퓨테이션이 무너졌어. 그렇지. 인기가 사라지면. 인기가 사라져. 그러면 그 스타의 NFT도 가치가 제로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스타들 개념으로 발행한 거는 그냥 우리가 사인한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가치가. 그 스타가 잘 나가면 걔도 가치가 있고 그 스타가 못 나면 걔도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NFT는 어떤 NFT가 살아남냐면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때 이런 것만 체크하시면 돼요. 이 NFT는 어떤 스타의 NFT라고 했을 때는 스타가 당신한테 사인해 준 걸 산 거하고 똑같다. 그래서 그 스타가 잘 나가면 NFT 가치가 올라가는 거고 그 스타가 망하면 나도 같이 망하는 거예요. 두 번째, 실물 기반의 NFT는 계속 갈 수가 있는 거죠. 왜? 실물이 잘 가면 거기서 돌아가는 생태계 NFT도 잘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요즘에 실물 기반의 NFT가 많이 시도가 돼요. 그래서 실물 산업을 변화시키는 거죠. 이런 거는 계속 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 현실에서 보면은 대부분 이더리움 기반으로 NFT가 발행이 됐기 때문에 실물 기반의 NFT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무너지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이미 NFT라든가 메타버스와 관련해서 투자한 투자자들 뭐가 됐든 게임주가 됐든 네. 뭐 많이 있잖아요. 뭐 네. 거래소가 됐든 네. 뭐 옥션이 됐든 네. 이런 곳에 투자한 분들 혹은 NFT 실제 그 어떤 자산을 매수한 분들 뭐 네. 가격이 많이 폭락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런 분들 다시 오를 수 있을까? 다시 이 분야가 성장할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 네.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래서요, 여러분들은 그 암호화폐와 NFT는 달리 봐야 돼요. 암호화폐는 결제 통화로서 역할을 하고요. 실제 통화입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근데 NFT는 토큰이에요. 토큰은 뭐냐면 결제 통화로서 쓰이는 토큰이 있긴 해요. 그런데 토큰 자체는 NFT랑 자체는 디지털 자산 증명서예요. 그 자체가 통화가 아니에요. 자체가 뭐죠? 디지털 자산 증명서예요. 우리가 부동산 사면은 부동산 등기부 등본이 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게 가치를 가지려면 부동산이 팔려야 그게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NFT도 팔리면 가치가 있는 거고 아니면 그냥 실물 자산이 디지털 자산 증명서에 불과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개념 정리가 되면 아마 앞으로 NFT 상품을 고를 때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분명한 거는 그 지금 가라앉기는 했지만 이 열풍은 다시 또 시차를 두고 다시 튀어오를 것이다. 그러니까 진짜 가치가 있는 NFT는
앞으로 엄청 갈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진위를 잘 가려내는 게 이제 네. 투자자들의 몫이 되겠네요. 네. 자, 지금 머스크가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 네. 지금 그 테슬라가 상하이에 주력 생산 기지를 두고 있죠. 그리고 네. 신규 공장도 만들고 있다. 네. 중국 시장을 계속적으로 공략하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근데 이제 또 한편으로는 이것에 대해서 너무 정치적 리스크가 커지는 거 아니냐 네. 이런 걱정도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이 상황을. 이거는 많은 분들이 배경을 이해 못해서 오해하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머스크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비즈니스 할 거예요. 중국에만 그 확장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번에 독일에 생산 공장을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50만 대를, 연 생산력이 50만 대 중국하고 똑같은 거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갈 거니까 머스크가 꼭 뭐 중국 이런 거는 아니고요. 근데 왜 지금 계속 중국에서 시장을 확대하는 걸로 보이잖아요. 근데 들어갈 때 약속하고 들어갔어요. 그 약속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중국은 외자 유치할 때 거의 다 이래요. 사람들이 이런 걸 모르고 그 외자 유치기업 중국을 나올 때 그 중국 정부를 욕하는데 사실 배경이 이렇게 하고 들어가요. 근데 이걸 만족 못하면 그 기업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걸 말씀드리는 건데요. 머스크가 상하이 정부하고 계약을 쓰고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갈 때. 상하이 정부하고 계약이 뭐냐면 상하이가 머스크한테 3.9%의 대출을 주고 토지는 원가의 10% 가격으로 제공하는 거예요. 엄청 싸게. 지원을 해주는군요. 예, 엄청나게. 근데 조건이 뭐냐면 2023년부터 다시 말해 내년부터 매년 세금을 상해시 정부에 22.3억 위안을 이상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제일 작은 이 마지노선이 22.3억 위안입니다. 원화로 한 4천억 정도 돼요. 근데 이걸 만약에 못 지킨다. 이러면 토지를 상환해야 돼요. 정부에. 근데 이런 걸 사람들이 모르니까 나중에 이 토지를 막 중점 회수해 갔다면 중점 엄청 욕할 거 아니에요. 들어올 때는 언제라고 막 강제로 뺏어간다. 아니고 거의 다 계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외 기업이 들어갈 때. 그러니까 특혜를 줄 테니 그 기본 지켜야 되는 이런 계약 조건이 있어요. 그걸 만족 못하면 계약에 따라 회수합니다. 그래서 머스크가 들어갈 때 내년부터 22.3억 위안의 세금을 꼬박꼬박 납부해야죠. 이걸 안 하면 아까 10% 가격만 갖고 토지를 줬는데 그걸 회수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또 계약 쓴 게 뭐냐면 앞으로 5년 동안 계속 상하에다가 투자를 140.8억 위안을 계속 투자하는 계약을 쓴 거예요. 140.8억 위안이에요. 거의 2조 넘는 돈이에요. 그렇죠. 원화로. 곱하기 170 해야 되니까요. 요즘에 190이더라고요. 그냥 200 곱하면 돼요. 그냥. 그러니까 2조 훨씬 넘는 돈을 앞으로 5년 동안 계속 자본 지출해야 돼요. 이것도 계약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이 지금 계속 약속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련의 그 장기적인 어떤 여러 가지 계획 네. 그리고 플랜에 따라서 계약과 플랜에 따라서 진행되고 네. 있는 일들이니 네. 크게 이건 뭐 어떤 우려할 만한 일은 아니다. 뭐 우려 일이 아니라 지금 계약대로 그냥 가는 거죠.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그렇지만 그래도 일각에서는 머스크가 미중 패권 전쟁 그로 인한 어떤 위험성, 네. 리스크에 빠지는 거 아니냐, 네. 희생양이 될 수 있다 이런 걱정들도 하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왜냐면 지금 미국 정가에서 특히 그 유타주에는 뭐 국회의원이 지금 이 머스크하고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하다라는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왜냐면 이게 머스크가 하고 있는 스페이스X 이 사업이 우주항공 산업이잖아요. 굉장한 기술력과 그리고 세계적으로 톱으로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 지금 중국에서 확대 투자를 하고 있고 또 중국 정부하고 굉장히 친한 관계를 보여주는 이걸 보고 중국 정부에서 미국이 잘하는 이런 영역 기술을 이 테슬라를 통해 머스크를 통해 다 빼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려를 표시하며 머스크가 중간에서 입장이 난처하게 되고 결국은 이 테슬라가 희생양이 안 되냐 이런 우려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어쨌든 저는 이 미국 정가에서 걱정하는 게 뭐냐면
결국은 핵심이 기술 패권 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중국의 기술을 뺏겨서는 안 된다라는 우려거든요. 그런데 그게 확실히 이해가 돼요. 왜 이해가 되면 제가 데이터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사실 중국에서 지금 가장 큰 이슈가 뭐냐면 산업 부가가치 고도화거든요. 옛날에 중국제조 2025라는 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생산 공장으로서 저 부가가치만 벌었는데 노동 밀집형 산업에 주로 포진돼 있고 노동력으로만 돈 벌었는데 중국 정부가 이제는 기술력, 중국이 쌍순환으로 해서 이제는 기술 수출 국가가 가겠다라고 이제는 고부가가치 기업으로 산업 구조 조정을 하겠다라는 게 중국 정부가 그리는 그림이잖아요. 근데 이게 외국 기업들이 역할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애플이 중국의 생산 공장이 있잖아요. 근데 중국의 스마트폰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애플이 중국에서 생산 공장을 하고 중국에서 2억대를 생산하거든요. 이러면서 스마트폰 관련 산업이 엄청 발전했고 오포라든가 비보라든가 이런 화웨이 이런 세계적 스타 기업이 나올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한 거예요. 기술적으로. 그래서 그리고 애플이 중국에서 생산할 때 그 공급상들이 있어요. 네. 공급상들이 200개 넘는데요. 그중에 86개는 중국내에서 조달을 하거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공급상이 130개 되는데 50% 이상이 중국에서 공급받아요. 그럼 뭐죠? 그 애플이 들어오면서 이 스마트폰 생태계를 막 키워왔고 중국 스타 기업들이 글로벌 스타 기업들 나왔잖아요. 어제는 세계 매출의 1위 기업들. 똑같이 테슬라가 지금 중국에서 제일 먼저 공장을 설치했고 50만 대를 대부분 해외에 수출하거든요. 유럽에 지금. 그러면 공급상들 50% 이상이 중국 국내에서 달성하기 때문에 중국 국내 이 전기 자동차 자율주행차 생태계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면서 중국 기업들 실력이 확 올라가죠. 그게 중국의 리시안, 니오 이런 미국에 상장한 기업들의 실력이 어마어마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오히려 이런 기업들이 중국과 미술과의 기술 격차를 줄이는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래서 중국 정부가 이런 우대 조건을 주면서 유치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중국의 전략은 뭐냐면 이 중국 표현 재밌는데요. 애플이 중국에 들어올 때 엄청난 조건을 좋게 주고 유치한 거잖아. 이번 테슬라 똑같잖아. 아까 말씀드린 그렇죠. 대로. 그게 중국 표현으로 뭐냐면 苹果吃肉. 蘋果라는 게 애플 기업을 말해요. 苹果吃肉我们喝汤 이런 표현을 쓸 정도로. 그 무슨 말이냐면 애플이 고기를 먹을 때 우리는 탕을 마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술력이 부족한 부분에서는 먼저 얘네 돈 벌게 하고 우리는 거기서 떨어지는 국물만 먹어도 우리 같이 커진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월이 흘리면 점차적으로 실력 올린 다음에 이제는 우리도 고기 먹는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게 기술이 따라가는 그날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테슬라, 중국어로 터슬라라거든요. 터슬라吃了我们喝汤. 테슬라가 고기 먹고 우리는 국물 먹는 게 중국이 앞으로 이쪽 전기자동차 자율주행차 실력 높은데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게 핵심이 소프트웨어예요. 그래서 소프트웨어는 중국이 약하단 말이죠. 미국이 최고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이게 생태계가 만들어지면서 중국 실력이 올라가게 되면 미국 위기감을 느끼고 미국 정가의 이런 취지 발언과 이런 제어는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또 중국은 사실 항공우주 산업이 굉장히 발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페이스 X 이런 산업은 중국에서 머스크 보기에는 고객이 제일 많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또 경제적으로 보면은 사실 머스크가 중국에서 이런 사업하는 게 또 이게 또 메리트가 있고 중국이 웰컴이란 말이죠. 그러면 또 배우게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이런 걱정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인데요. 결국 일론 머스크가 이런 정치적 리스크를 해지를 하겠죠. 해지하는 방법으로 이번에 독일에 50만 대 생산력이 있는 테슬라 제2공장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머스크도 고민을 하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테슬라와 관련해서는 네. 중국은 계속해서 이제 그 많은 어떤 혜택을 주더라도 키우고자 그래서 네. 이제 그로 인해서 생기는 부가 여러 가지 이익들 요거에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거고. 중국 정부 그런 걸 잘해요. 근데 이제 미국 정부는 그게 이제 좀 불안해 보일 수 있겠네요. 불안해 보이죠. 왜냐면 확실히 기술 격차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미국의 그 중국에 대한 불안감 혹은 미중 패권 전쟁의 격화 이런 거에 따라서 테슬라에 대한 압박의 강도가 달라질 수 있겠네요. 그게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그렇죠. 저는 머스크 정도의 IQ면 그런 문제점을 다 리스크 해지 방안을 짜고 있다고 봐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 말이 또 맞습니까? 있어요? 아니요. 테슬라 관련해서 네. 그 암호화폐, 비트코인을 많이 보유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테슬라의 주가는
비트코인과 동행한다 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거 동의하세요? 머스크 자체가 암호화폐에 심취해 있고요. 뭐 도지코인 같은 건 다 머스크가 띄운 거잖아요. 가치도 그렇죠. 없는 걸. 그런 면에서 머스크가 이 암호화폐 세상에서 일으키는 이 영향력이 엄청 큽니다. 결국 실제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고요. 옛날에 비트코인을 결제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가에 네. 상당한 심리적 영향을 네. 미칠 수밖에 없다. 네. 네. 비트코인의 네. 가격 등락이. 네. 알겠습니다. 사실인 걸로. 네. 믿지 않은데 왜 질문했어요? 네? 믿지 않으면서. 아니. 네. 일반 사람들의 네. 생각. 비트코인의 시세에 따라서 테슬라의 주가는 연동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이 사실일 수 있구나. 연동이란 표현 정확하지 않아요. 영향을 받는다고 표현하는 게 정확하죠. 그렇죠. 연동을 받는다 그러면 정말 큰 같이 가는 거죠. 같이 가는 거니까. 커무브먼트 영어로 그렇게 되는 연동은 아니고 영향을 받는다. 예, 예. 알겠습니다. 안 본 사이에 좀 상당히 까칠해지셨는데. 그래요? 엄청 부드럽게 했는데요. 그래. 머리 염색을 하시더니 뭔가 좀 까칠해지신 느낌이 좀 드는데. 네. 하여튼 또 이번 주 또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안유아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